1년마다 내노라 하는 여성국 극단들이 모여버리는 합동공연. 주연은 이미 문옥경과 서해랑으로 내정되어 있었지만 이들의 아역을 뽑는 오디션이 열리게 됩니다. 문옥경과 서해랑을 잇는 차세대 남역과 여역으로 단숨에 주목받을 수 있는 기회.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으니 남역과 여역이 짝을 이뤄야 한다는 거였죠. 이 때문에 주란이와 영서 그리고 정년이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영서와 정년이 모두 바보온 달력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에 여역을 맡을 주란이가 필요했던 것이죠. 과연 주란이는 영서와 정년이 둘 중 누구의 손을 잡아주게 되는 걸까요? 그에 대한 궁금증은 살짝 나중으로 미뤄두고 지금부터 이번에 자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본에도 없던 군사설움을 불러 무대를 망칠 뻔한 정년이. 다행히 무대 위에는 노련한 서해랑이 있었고 정년이의 실수를 커버해줄 수 있었는데요. 무대에서 내려온 정년이는 강소복에게 모질게 혼인한 뒤 군졸력에서 잘리고 맙니다. 비록 다시는 자명고 무대에 설 수 없게 되었지만 정년이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명고 대본부터 차근차근 분석해가는 정년이. 주란이는 그런 정년이를 도와 연기 상대를 해주게 되는데요. 정년이의 고미걸은 영서와의 고미걸과는 완전히 다른 색깔을 내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주란이는 영서를 상대할 때보다 정년이를 상대할 때 더 구슬하게 역에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두 사람의 연기 연습을 몰래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영서였는데요. 영서는 자신과 다른 매력을 발산하는 고미걸을 보고 정년이에 대한 질투심이 또 한 번 폭발하게 됩니다. 한편 주란이는 정년이의 고미걸을 상대한 뒤부터 영서의 고미걸에서 정년이를 보게 되는데요. 영서는 주란이의 달라진 눈빛을 보며 복잡한 마음을 애써 감춰보려 노력합니다. 그 가운데 대본 분석에 한창인 정년이에게 반가운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문옥경이었는데요. 정년이는 문옥경의 고미걸을 상대로 자신만의 새로운 구슬하기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합니다. 한편 다음 공연을 앞두고 누군가 소품실에서 고미걸과 구슬하기 의상을 훼손하려다 실패하게 되는데요. 강소복은 내부자 누군가의 소행이라 직감하고 무대와 의상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리허설 도중 갑자기 얼굴을 비춘 고대일 백도행은 그를 보고 뭔가 수상쩍음을 직감하게 되죠. 얼마 뒤 무대에서는 조명이 떨어지는 사고가 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주란이가 영서를 구하려다 발목을 삐고 맙니다. 주란이는 정년이에게 자신의 구슬하기 역을 대신 맡아달라고 말하는데요. 마침 구슬하기의 대역이 대사를 외우지 못한 상황이었고 강소복은 구슬하기의 대사를 외우고 있던 정년이를 내보내게 됩니다. 정년이는 이번에도 지난번 같은 실수를 하게 된다면 메란을 나가겠다는 약속을 하고 무대에 오르게 되죠. 정년이가 맡은 구슬하기는 무대의 윤활유와 같은 역이었습니다. 자신이 튀어 보이기보다 주변 주연들을 빛이 나게 해주는 역할이었죠. 대본을 통째로 외우고 꼼꼼하게 모든 캐릭터를 분석했던 정년이는 구슬하기 역을 아주 훌륭히 해내게 됩니다. 이번 무대에서 정년이는 주란이와는 정반대의 구슬하기를 연기해냈는데요. 영서의 가닥기 연기가 더욱 돋보일 수 있도록 정년이는 아주 애간장을 태우는 연기를 맛깔나게 표현했습니다. 무대 위에 오르기 전에는 정년이에게 자기만 따라오라던 영서. 정작 무대 위에서는 정년이의 연기에 완전히 압도당해 대사까지 틀리게 됩니다. 무대에서 내려온 정년이는 단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정식 연구생으로 승격까지 하게 됩니다. 한편 공연이 끝이 나자 고부장은 메란의 금고를 털어 야반도주를 해버리게 되는데요. 공연 때문에 갚아야 할 돈이 한두 푼도 아니었던 강소복은 큰 위기에 봉착하고 말죠. 사실 이 절도 사건은 모두 서해랑 뒤에서 꾸민 일이었습니다. 고부장은 과거 서해랑이 추천해서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고대일은 서해랑과 함께 기생집에서 일하던 사이였습니다. 서해랑은 기생으로 고대일은 기생집 머슴으로 인연을 맺게 된 거였는데요. 서해랑이 그를 메란으로 끌어들인 이유는 뒤에서 구린 짓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서해랑에게는 돈이 필요한 두 가지 절실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도망간 남편 대신 빚을 갚아야 하는 거였고 다른 하나는 문옥경의 스캔들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문옥경은 과거 기생 시절 아편 중독에 빠진 아픈 과거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 문옥경의 스캔들을 막기 위해 메란의 돈을 빼돌려 언론사의 입을 막고 있던 서해랑. 메란의 공주라고 불리는 서해랑이 사실은 메란을 내부에서부터 병들게 하고 있던 암세포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게다가 여왕의 자리를 내주지 않기 위해 새로운 신인들이 기어오르지 못하게 막고 있기까지 했던 거였죠. 문옥경은 이런 서해랑의 행동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는데요. 자신이 영화계로 눈을 돌리는 이유가 서해랑 때문이라고 말하는 문옥경. 그녀의 진심이 어떤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문옥경이 메란을 떠나게 되는 아주 좋은 빌미를 준 건 확실해 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앞으로 이어질 합동공연에 대해 자세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서울의 모든 여성 국극단들이 모여 축제를 벌이게 되는데 이게 바로 합동공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합동공연을 앞두고 수익 배분 때문에 갈등이 생겨버리죠. 사실 여성국극은 이미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여성만의 창극이라는 신선함에 대중들이 환호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여성만의 공연이라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지금 현재 메란을 제외한 다른 여성국극단들은 아주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었죠. 메란이 건재했던 이유는 여성국극의 스타 문옥경과 서해랑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딱히 내세울 스타가 없던 국극단들은 이제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합동공연은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공연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이번 합동공연은 한기주에게도 꽤나 특별했는데요. 한기주는 이번 공연에서 정치권 인사들을 초청해 문화계 쪽으로 발을 넓히려 하고 있었습니다. 초청의 명분은 자신의 딸 영서가 주연을 맡는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한 부분이었죠. 그녀는 이번 오디션의 심사위원 중 하나였고 무조건 영서를 뽑아줄 자신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원작에서는 그녀의 입김으로 영서가 부끄러운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궁금해하는 주란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원작에서는 주란이가 영서와 짝을 이루게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 정연이는 주연 역할에 지원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정연이는 자신에게 무대 경험이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에 촛대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주연을 목표로 하게 되었고 뒤늦게 초록이와 짝이 되어버리죠. 하지만 드라마에서는 처음부터 정연이와 영서가 주란이를 잡기 위해 경쟁을 벌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원작처럼 주란이가 영서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일단 이번 오디션은 그리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정작 중요한 건 정연이가 이번 오디션을 치르고 고향으로 내려가 버린다는 것이죠. 정연이는 오디션을 연습하던 중 목소리가 나가버리고 맙니다. 지금의 성대결절 같은 부상을 입은 것인데 과거 최공선이 겪었던 바로 그 증상이었던 것 같네요. 정연이는 다시는 이전처럼 소리를 할 수 없게 되지만 엄마 최공선으로부터 부러진 목으로도 소리를 할 수 있는 비법을 전수받게 됩니다. 아마도 8회 엔딩에서는 고향으로 돌아간 정연이가 엄마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으로 막을 내릴 것 같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